자,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이게 이유예요. 자, 이유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 돌아서는 모습. 네. 여기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돌아서는 모습. 자, 그런데 잘 보시면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올랐다가 2015년도에 한번 꼬꾸라져서 썼죠? 여기 한번 꼬꾸라져서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꼬꾸라져서 썼어요. 자, 2016년도에 바닥치는 것 같다가 2017로 올라가서 쭉 빠졌습니다. 자, 한 사이클이 끝나고 지금 또 다른 사이클이 돌아서는 자리, 돌아서는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가 이제 고점적이니까 이 부분까지는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자, 미국 같은 경우 봐서는, 자, 미국도 갈 때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조정하고 들어가죠. 자, 여기도 2020년도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감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바닥 잡았어요. 바닥 쌍 잡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조정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자리다.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국가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거죠. 부양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10년물 국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네. 자,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면 현재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금리가 여기 한 방 빠지고 지금 여기 저점을 깼습니다. 저점을 깼어요. 자, 저점을 깼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자, 2011년도에 그리스 사태 있으면서 떨어져가지고 빠졌다가 14년도 15년 초에 올라가서 15년도에 여기서 한번 작살이 났었죠. 8월 달에. 네, 8월 때 작살이 났었습니다. 15년도.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때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자, 16년도에 바닥을 치고 이때부터 17년도, 18년도까지 올라왔었던 거죠.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금리는 약간 후행성이 있는 거니까, 네, 후행성이에요. 선행지수는 아니죠. 꼭대기 치고 빠질 때 얘는 꼭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쭉 해서 이번에 상승하려다가 조정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자, 금리가 전저점을 다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의 1%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하면서.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미국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높잖아요.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사겠죠. 미국은 1% 낮은 금리로라도 발행을 하더라도 아무튼 요것을 사는 사람들이, 빌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돈을. 자, 그렇게 해서 돈을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업으로서도 돈을 가져갔지만 돈을 푼다는 얘기죠. 결국은 돈을 풀어서 이걸 올려야 되겠죠. 돈을 풀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 네. 그래서 이걸 풀으면은 뭐 금리는 자꾸 내려가니까 이것만큼은 안 올라가더라도 뭐 요 정도 2.5 이 정도라도 올라오더라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얘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꼭대기.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락을 했죠. 금리와 함께. 자, 이번에 빠졌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부양시켜서 올리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간다는 거. 물론 미국도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얘들은 지금 계속 이 상태 속에서 계속 우상향을 해서 왔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조정해서 조정 받았겠지만은 얘들이 뭐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지만 분명히 들쑥날쑥하는 이런 구간이 오겠죠. 돈을 이제 빼는 작업하는 어떤 상승 그런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별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여기 빠진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된 나라로 가겠죠.
한국 비즈니스 신뢰와 제조업 PMI예요. 한국 겁니다. 자, 한국도 보면 이 파란색이 비즈니스 신뢰예요. 자, 가만히 보면 2016년도 바닥을 찍고 2018년도 꼭대기 칠 때, 2017년도 상투 칠 때 이 자리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올라갔죠? 주가 올라갔다 주가 공두박쳤죠. 역시 꼭대기에서 치고 나니까 고점이 넘어가니까 조정 들어오죠. 네. 자,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이번에 반등 치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고점 걸려서 내려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밑으로 곤돌박질 쳤습니다. 이때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불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크게 뭐 큰 저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된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이거 금방 회복하죠. 네, 금방 회복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고점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상승이 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PMI 지수도 가만히 보면은 2015년도 저점 안 좋을 때 빠지고 16년도 초반 빠졌다가 이때서부터 주가 상승이 올라갈 때 어떻게 갔어요? 올라갔죠. 자,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조정 받고 가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번에 조정 잘 받았죠? 근데 저점을 어떻게 한다? 올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겠죠. 물론 올라가면서 또 조정받고 조정받고는 하겠지만 아무튼 올라간다는 거. 이게 비즈니스 신뢰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것도 올라가겠죠. 결국 여기 전고점까지는 올라오겠죠. 이미 바닥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세는 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돈 풀죠. 미국도 국채금리가 낮으니까 돈 풀 거고. 네. 결국은 뭐예요? 대한민국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겠죠. 예산 편성까지 했으니까 이 어려운 경기에 회복시키려면 돈을 다 풀겠죠. 자, 각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돈이 전부 다 서민들한테 가나요? 그러지는 않죠. 결국은 돈을 푼다는 것은 기업들한테 돈이 풀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 기업들이 일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돈이 가는 거고 협력업체들한테 돈이 가는 거고 또 기업들 개발해서 자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늘리고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주가는 당연히 거기에 거응맞게 올라가겠죠.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미 꼭대기 상투치고선 지금 조정 들어왔기 때문에 그네들이 얼마 동안에 조정을 하면서 변동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뭐 1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돈을 다 뺄 수 있겠죠. 1년, 뭐 1년 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상승할 수 있는 기간도 1년, 1년 반이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은 상당한 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번 정도 지금 조정이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지금 많이 떠났을 겁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이번에 올라오면 아마 다 팔아버릴 거예요. 다 팔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자, 이게 원달러 환율 비교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화 환율이에요. 자, 파란색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고요. 요 주황색이 뭐냐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뭐가 했어요? 원화 달러가 빠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20년이에요. 자, 2019년입니다. 우리 보면은 8월, 9월, 10월 달에 완전 대폭락이 있었었죠? 네, 8월 6일날 이때 대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대폭락이 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가치가 떨어졌다가 얘들 인덱스는 올라가고, 근데 인덱스가 꼭대기 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10월달 이때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가치가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조정받다가 이번에 확 고꼬라 떨어졌죠. 네, 고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거꾸로 올라갔죠. 자, 달러 인덱스가 전고점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젠가요? 주가가 확 저거 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확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예, 급등을 했고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질퍽질퍽 하고 여기서도 올라갔다 하면서 질퍽질퍽 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고점을 다 치고 했기 때문에 저점 잡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이것은 이렇게 딱 교차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이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하락을 하면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따랐을 때 이런 때 주가를 무진장 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방에서 금요일날 폭락하고 그때 목요일날 폭락하고 할 때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바닥 다 온 것 같다고 사자고. 자, 가만히 보시면 주황색이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밑으로 하락하고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가고 얘네들 올라가면 우리나라 빠지고, 그죠? 자, 반복이 똑같죠. 얘네들 올라가면 우리나라 밑으로 빠지고.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뭘 보냐, 신기한 게, 자, 2016년도 우리 바닥을 치고 찍고 올라갈 때, 네, 이때 8월달 2015년 8월 이때 폭락 한번 일어나지고, 네, 이때 믿고 잡고선 했다가 2017년도 이때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 중간에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질퍽질퍽 했어요. 네. 좀 이따 이거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얘들은 쭉 빠졌어요. 자, 계륵 구간에서 가차 신고가를 내고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들 쭉 빠졌죠. 자, 원화가치 쌍바닥 찍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지금 가면서 여기 힘이 약하죠? 힘이 약해요. 결국은 뭐예요? 가짜 신고가 내고 지금 보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가 하겠지만 얘들 이렇게 하면서 쭉 빠지겠죠. 이것처럼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건 올라가겠죠? 예. 여기 이격이 너무 멀잖아요. 이격이 멀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 봐보세요. 간격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멀어지면 뽀뽀러 간다. 뽀뽀러 간다. X자형.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한국 주가가 올라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때 당시에도 공포가 만연해 돼 있었습니다. 이때도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었어요. 지금도 망한다고 하면서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자, 이런 최악일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만인이 비관할 때 어떻게 한다? 네, 매수의 씨를 뿌려라. 만인이 낙관적일 때 뭐 해라? 매도의 씨를 뿌려라. 삼원금천록비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 지금이 사기에, 네, 마지막 기회. 제가 보기에는 이 쌍봉 찍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제 이게 이 계륵이 이게 너무 심했어. 미국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마무리되는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시장 여러분 들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달러 매수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물론 뭐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한국같이 저평가된 나라가 있는데 왜 굳이 미국에 왜 가요?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국이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가 낮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네. 달러 인덱스 놓고 내려오는 게 보이죠? 내려오는 게 보이죠? 지금 보시면 내려오는 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이러면서 서서히 내려오겠죠. 아마 뭐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쌍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는 입장. 이 공간이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우리는 높아가면서 2015년도 이때 빠지면서 이때 8월달 이때 당시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어지면 근데 시한을 이렇게 교차를 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라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서로 교차를 하지. 안 그러면 뭐 어떤 나라는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3월 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의 견인이 조금씩 시작되면서 아마 꽃피는 봄날이 되면 4월 달서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상승하게 되면 내년까지 연결이 되겠죠. 지금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럼 이런 좋은 시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가는 놈이 가죠. 좋은 놈이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있죠.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고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에 여러분 집중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테마에 지금 뭐 코로나 테마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네, 코로나 테마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뭐 갭상승은 이게 상당히 참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시 또 2000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2014년도에 주가 올라가면서 이때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이때 쭉 빠졌었죠. 7월 8월 달에 확 빠졌잖아요. 다시 17년도에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환율이 쭉 올라갔다가 확 빠져버렸죠? 아까 표에 본 것처럼 확 올라왔었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질퍽질퍽 하겠죠. 좀 올라왔다 내렸다 하다가 쭉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빠지겠죠. 이렇게 네, 쭉. 그래서 달러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청산하는 게 낫죠. 미련 갖고 계속 달러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은 뒤통수 두드려 맞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간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119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100원 넘게 빠져버린다면 죽는 거죠. 네, 죽는 겁니다. 환율이 10% 빠져버리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환율 산 사람들이 뭐 돈 뭐 1, 200만원 뭐 돈 1000만원 가지고 사지는 않았죠. 1, 2억씩 막 몇 억씩 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엄청난 거죠. 힘들죠. 그리고 이게 올라오는 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러면 기본이 보통 한 3년은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3년. 3년이면은 다른 주식에서 지금 돈 다 벌고 됐죠. 이 은행권에서 뭐 금융권에서 달러 매수하라고 그 해지용으로 해가지고 뭐 달러 채권 해서 뭐 그걸로 해지하면 된다는데 그 이중으로 2중 3중으로 가는 거죠. 파생이 파생으로 가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네. 오늘의 명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대가는 치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수익만을 쫓다 보면 여러분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생각하다 보면 수익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금요일 날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